네, 두 번째 영상 녹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첫 번째 유튜브에 올린 주식시장에 있을 때 손해보지 않고 무조건 수익 나는 투자 전략 공개라는 영상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반응이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2천회 이상 매수를 조회수가 나왔는데 댓글 중에 손해 없는 투자가 어디 있나요? 그럼 개나 소나 다 하지 라는 댓글을 달렸는데 이분은 제가 방송 올린 거를 보지는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해가 어떤 종목에 투자했을 때 일개 한 종목에 대해서는 손해가 발생하지만 자기가 운영하는 포트폴리오나 계좌에 있어서는 손해가 나지 않게 운영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어떤 종목에 좋다고 생각하고 투자를 하더라도 손해가 발생할 수 있죠. 손해가 발생하는 부분들을 자기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대응해서 손절을 하고, 그래서 이제 피라미딩 투자 방법을 한다고 하면 절대 손해 나지 않는 투자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저 혼자 주장하는 부분이 아니고 제시 이모모아나 많은 전설적 투자가들이 이 방법을 통해서 성공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도 실제 운영을 해보니까 이런 방법을 통해서 나름 괜찮은 수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옳은 투자 전략에 대해서 올린 글이고 올렸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 글이 또 좋은 반응을 얻게 돼가지고 두 번째 글도 용기 내서 한번 올리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영상은 그전에는 기본적인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 두 번째는 조금 미시적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어떻게 매매를 함에 있어 가지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함에 있어서 나름 자신만이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틀리더라도 좀 어설프더라도 자신만의 기준과 원칙을 가지는 것이 없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하는 것보다 훨씬 뭐 10배, 100배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매매의 어떤 기준과 원칙에 있어서 세부적인 부분, 그래서 그 중에 뭐 이동평균선이나 MACD 아니면 스토캐스틱스 이런 부분은 저 아니고도 다른 분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팡업창은 저번에 녹화할 때도 뜨던데 이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이 무슨 어떤 그게 있는 모양이네요. 그래서 다른 분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분들에게 맡기고, 제가 사용해서 유용했던 인디케이터, 보조지표로 하죠. 에 대해서 한번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트릭스 매매 기법입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MACD는 추세 지표고 트릭스는 모멘텀 지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국내에 있는 키움증권이든 다른 증권사의 차트를 보면 트릭스가 추세 지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멘텀 지표에는 트릭스 기울기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 뭐 스톡차트닷컴 사이트입니다. 여기 보면 트릭스에 대해서 모멘텀 오실레이트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고, 또 다른 유튜브 동영상을 본다고 하더라도 명백하게 모멘텀 인디케이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어떻게 구분하느냐가 뭐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한국에서 분류하는 방법이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트릭스가 아무래도 MACD가 나온 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고, MACD가 이제 매매 신호가 굉장히 좀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트릭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확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매매 타이밍을 잡기에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그런 부분이 장점이 있기 때문에, 장점의 반대 부분은 이면에 또 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그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지만, MACD보다 트릭스가 매매 신호가 늦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측면입니다. 그리고 매매 기준이 영선,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부분을 기준에서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영선은 이제 저항과 지지 부분으로 작용하는데, 영선을 돌파하면 이제 매수를 하면 되고, 영선을 지지받지 못하고 하방으로 이탈하게 되면 매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선 위에 골든 크로스가 더, 영선 아래 골든 크로스보다 좋고, 영선 아래 데드 크로스가 영선 위에 데드 크로스보다 더 강한 신호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선 부근에 근접하거나 위에 있는 종목을 기본적으로 매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선 아래에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그 추세가 좋지 않다고 이해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매수는 골든 크로스를 확인한 후 매수를 하고, 매도는 데드 크로스가 임박했을 때 이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매수는 종목은 사실 제가 2000여 종목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매수를 해야 되고, 매도는 어느 정도 위험성이 있다고 하고 하면 수익이나 자기 어떤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조금 일찍 매도를, 일정 부분에 대해서 매도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데드 크로스가 나고 반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며칠 사이 이후에 그런 부분은 급락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데드 크로스가 났다고 났는데 매도하지 않아도 되구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그런 매도의 압박이 있음에도 무너지지 않고 있다고 하면 그것이 한꺼번에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다른 보조지표도 마찬가지겠지만, 보조지표 하나만 가지고는 힙소나 톰디처럼 막 이렇게 신호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나 배드 시그널에 대한 어떤 걸러낼 수 없는 필터링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추세와 같이 보는 부분이 중요한데, 주봉이나 어떤 월봉을 보면서 이렇게 이제 상승 추세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고, 반대로 하방 추세에서 매도 타이밍을 잡을 때 이런 보조지표를 이용하면 굉장히 유용성이 강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닐 때, 상승 트렌드인데 매도 신호라고 해서 뭐 전량 매도한다든지 어떤 매도에 방점을 두게 되면 어떤 수익성 부분에서 어떤 손해를 보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팁으로서 20일 2평과 함께 사용하면 굉장히 유용하다. 그래서 20일 2평이 하락했을 때는 트릭스를 참조하는 것보다는 이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고, 5일과 20일 2평이 골든 크로스가 발생했을 때 트릭스를 이용해서 이 이제 골든 크로스 유용성을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일 2평도 상승하는데, 또 5일 2평과 21일 2평이 골든 크로스가 났는데 트릭스도 매수 시그널을 낸다고 하면 이제 신뢰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파라볼릭과 함께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파라볼릭 상향점일 때 트릭스가 상승한다고 해서 매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보조지표를 사용할 때 너무 많은 보조지표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보조지표가 다른 신호를 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헷갈리고, 그다음에 매매에 있어서
어떤 결정을 내리기 힘듭니다. 자기가 사용하는, 자기하고 잘 맞는, 또는 그 종목마다도 다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종목에는 뭐 예를 들면 트릭스가 잘 맞고, 다른 종목에서는 트릭스보다는 다른 지표가 더 잘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에도 저는 궁합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분명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트릭스는 파라볼릭과 함께 사용했을 때 파라볼릭이 상향점이 나타났을 때 트릭스 상승한다고 매수를 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조 지표나 다른 지표를 같이 사용해서 이런 부분 신뢰성을 같이 보면서 판단하면 그 매매의 어떤 유효성이 굉장히 상승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봉은 상승하는데 주봉은 하락하고 막 이렇게 됐을 때 판단이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일봉과 주봉이 같이 상승한다, 월봉도 같이 상승한다고 하면 고민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신호가 혼재되지 않고 노이즈가 없이 한 방향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럴 때는 계속 홀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코스피가 그런데 일봉, 주봉, 월봉이 다 상방향입니다. 이럴 때는 강력 홀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릭스에 있어 가지고 트릭스선과 시그널선이 있습니다. 시그널선을 상제해서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꺾이는 부분에 주목해서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승하다가 하방을 꺾이면 이제 매도 관점에서 봐야 되고, 반대의 경우는 매수 관점에서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트릭스 수치 2, 3일 동일 수치 나오면 꼭지에 다 와간다. 그리고 트릭스 영선이고 영선을 돌파하고 캔들 양봉 시에는 추격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일단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의 사례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료는 2016년 4월 차트입니다. 그때 자기가 자료를 만들고 왜 업데이트 하지 않느냐 하면, 그래서 그때 제가 이렇게 봤던 부분을 지금 돌아서 본다고 하면 더 검증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제가 녹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릭스를 본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데드 크로스에서 매도, 골든 크로스 매도, 제가 이 최초로 만든 이 자료를, 프레지 자료를 만드는 시점에서 이제 매수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자료를 만든 건데, 나중에 차트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수로 보더라도 그 이후로 많이 올랐네요. 그래서 홍콩 H 지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데드 크로스 매도, 골든 크로스 매수, 매도, 매수. 그래서 상해 종합도 마찬가지입니다. 2800. 그 당시 2800인데 지금 3100이 넘죠. 그래서 태영건설 부분인데 트릭스가 이 시점에서 매도를 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이후로 태영건설은 이렇게 팔로우 하진 않았는데 그 이후로 약세 흐름을 보인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차트도 이런 부분들을 살펴봐왔고, 이제 코스닥 매수 매도, 파라볼릭과 같이 이렇게 볼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일단 트릭스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 21,400이네요. 그래서 지표로서 유용할 수 있다고 하면 차트를 보지 않고도 매매 타이밍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
11월에 매수, 그리고 12월 하순에 매도, 그리고 2월 중순에 매수, 그리고 3월 중순에 매도, 이렇게 매수, 매도, 매수. 지금은 일단 매도 타이밍이네요. 자, 이렇게 했을 때 검증을 해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 결과를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이때 매수하고 이때 매도, 그러면 수익률이 볼까요? 18,200, 300포인트에서 그래서 한 2만 포인트에서 매도를 하게 되네요. 대강 보더라도 수익이 나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때 다시 매수를 하게 되고 다시 매도, 근데 매수, 매도, 매도, 매수, 매도 하게 되면 이걸 보더라도 지금 굉장히 유용한 지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지금 매도네요. 일단 S&P 500도 매도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1선과 같이 보게 되면 더 유용합니다. 21선 하방하고 있고 21선이 아직까지는 크게 하락하지는 않았지만